2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반영웅주의. 현실적인 주제의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다. 이런 말씀 드리다가 1차 시가 끝났어요.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 반영웅주의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. 보니 앤 클라이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또 저예산의 실험적인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졌어요. 유명한 대표적인 영화가 이지 라이더라는 영화가 있거든요. 약간 폭주족이죠. 폭주족 말하자면 그 폭주족 오토바이를 타는 두 남자 이야기인데요. 이 영화도 너무 그 엔딩이 충격적이에요. 한번 그 영화의 엔딩을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. 예. 지금 이제 그 이 두 남자가 그 미국의 그 새로운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사람들이거든요. 이 시대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. 이 뉴 헐리우드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게 이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월남전, 베트남전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베트남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사실 왜 자기네들이 그 전쟁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서 죽잖아요.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반전, 베트남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운동이 되게 어, 강했던 그런 시절이고요. 또 이때 많이 유행했던 문화가 히피 문화예요. 히피. 약간 기존의 질서들을 거부하고 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좋은 집 사고 이런 그런 문화를 거부하고 그냥 막 텐트 치고 노숙하면서 젊은 남녀들이 뭐 마약도 하고 이러면서 뭐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는 이런 히피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유행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이지라이더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남자는 이런 반전이라든가 히피 운동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. 그런데 영화의 엔딩에서 보면 그 미국의 전통적인 그 꼰대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허망하게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요거 잠깐 보실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영화가 그 기존 영화에서는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가죠. 근데 이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주인공들이 죽으면서 영화가 끝나버려요. 실험적이죠, 되게.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방식의 영화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. 자, 이 시기에 주요 감독과 작품 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자, 마이크 니콜스라는 감독이 만든 졸업.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. 1969년. 자, 이런 졸업이라는 이 영화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? 이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배우가 젊었을 때 출연했던 영화고요. 이 영화 스토리도 상당히 이제 논쟁적인 그런 스토리예요. 하버드 대학교에 좋은 그 학교를 졸업한 주인공이 자기 집에 왔는데 백수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. 그런데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집에서 백수로 지내다가 자기 여자친구의 엄마하고 불륜을 저지른다. 뭐 이런 좀 약간 충격적인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옛날 우리나라 이 졸업의 포스터 보면 참 재밌어요. 야릇한 감동의 순간, 오늘 당신이 꼭 필요해요. 뭐, 세상 사람들이 학원 소요, 정치 문제에 넋을 잃고 있을 때 나의 연인 벤자민은 밤마다 내 엄마의 침실을 찾았다.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정적으로 이 영화 그 광고, 옛날에 신문에 보면은 영화 광고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
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싸구려 영화 같지만 사실은 영화 역사상 손에 꼽히는 아주 걸작 영화예요. 정말 좋은 영화고요. 기회가 되시면 이 영화는 꼭 한번 다들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영화는 음악도 참 유명하죠.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아주 그 전설적인 그 듀엣 가수들이 부른 그 유명한 주제곡이 유명하죠. 네, 다음은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고요. 이 영화는 월남전에서 전쟁이 끝나고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남자가 있는데 이 트래비스라는 남자인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못 자요, 밤에.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택시 운전사를 해요. 밤새 이제 야간 운전.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꺼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야간 운전을 자기는 어차피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야간 운전을 하면서 이 미국의 뉴욕이라는 밤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그 뉴욕의 온갖 어두운 면들을 많이 보겠죠. 그러다가 미성년 창녀를 알게 되고 그 아이가 너무 어린 초등학생 정도뿐이 안 되는 그 아이가 이제 창녀로 일을 하는데 이제 그 포주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어떤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. 근데 너무너무 이 유명한 영화죠. 택시 드라이버. 이 감독이 굉장한 분인데요. 마틴 스콜세지라는 분인데 이분도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감독이에요. 지금도 현역으로 계속 좋은 영화를 찍고 있는데요. 그 봉준호 감독이 제가 지난주에 그 수상식 할 때 멘트를 정말 말을 잘 했다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. 이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이 멘트를 한 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. 이 최우수 감독상을 봉준호 감독이 수상하면서 그 찬사를 마틴 스콜세지한테 했어요. 왜냐하면 마틴 스콜세지도 같이 감독상 후보에 올랐었거든요. 그래서 그 자기가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마틴 스콜세지에 대한 존경의 그 멘트를 날려서 큰 감동을 줬는데 그 장면 한번 잠깐 보실게요. 그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.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그 말은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. So 제가 학교에서 마티 영화를 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도 너무 영광인데 상을 받을 줄 전혀 몰랐었고요. 저의 영화를 아직 그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퀸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. 퀸틴, I love you. 네, 이렇게 참 어쩌면 이렇게 말 예쁘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또 유명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대부. 대부는 뭐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안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 제목은 너무 잘 아시죠. 뭐 영어로 갓파더, 대부. 우리 그래서 뭐 뭐뭐의 대부다.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썼잖아요. 대부라는 게 천주교에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 대부를 한 명 세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그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이제 정신적인 지주로서 그렇게 하는 걸 대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.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어요.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대부가 그런 대부의 뜻도 있지만 마피아 두목, 갱단 두목을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특히 주인공인 말론 브란도라는 이 마피아 두목이 정말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연기를 꼽는다라면 거의 이제 항상 첫 손가락에 들어가는 연기가 이 마론 브란도의 연기이고요. 뭐 여기 알파치노라든가 아까 그 택시 드라이버 주인공인 로버트 드니로 이런 사람들의 연기들이 돋보이고요. 자, 이제
그 다음으로 블록버스터 영화의 시대가 도래를 해요. 1980년 무렵부터 이제 한 10년 정도. 물론 이 블록버스터 영화는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. 블록버스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블록버스터라는 건 무슨 뜻이냐? 막대한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서 대규모 흥행을 목표로 한 상업 영화를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그래요. 굉장한 이 제작비를 많이 넣고 돈을 벌면 왕창 버는 이런 영화들이죠.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니까 이런 영화들이 다루고 있는 건 상업 영화, 한마디로 오락 영화들이죠. 블록버스터라는 건 원래 2차 세계대전 때 사용이 됐던 이 폭탄, 엄청난 그 폭발력을 가진 그런 폭탄의 별명이 블록버스터였대요. 그래서 뜻은 뭐냐면 블록, 한 도시의 한 블록을 통째로 다 날려버릴 만한 그런 폭발력을 가진 폭탄을 얘기하는 거였는데, 이게 이제 영화에서 이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거죠. 엄청난 영향력 있는 영화다,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는 영화를 블록버스터 영화다라고 이제 했고요.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. 한국형 블록버스터 뭐 해서 보통 이제 여름방학 이럴 때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만든 규모가 큰 영화를 블록버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대규모로 제작비가 들어가고요. 또 다루는 주제는 장르 영화들이죠. 오락 영화. 일반적으로 뭐 선악 구도의 영웅이 승리하는 뭐 이런 영화들이 주로 많고요. 또 영화의 표현의 특징은 특수 효과가 중요해요. 뭔가 이렇게 복잡한 그런 예술적인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화려한 볼거리 중심의, 화려한 그런 시각 효과 중심의 영화들이 많고요. 또 오락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. 자, 주요 작품과 또 감독을 좀 살펴볼게요. 자, 블록버스터 그러면 단연코 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에요.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?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스티븐 스필버그는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? 뭐 아직도 살아있고 지금도 좋은 영화를 많이 찍고 있는 그런 대단한 감독이고요.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젊은 시절에 만든 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.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포스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아이스바 중에 조스바라는 그 하드도 있었죠. 아이스바. 1975년도 영화인데요. 이게 블록버스터 영화의 효시예요. 그러니까 이 조스라는 영화가 너무너무 큰 성공을 거뒀죠. 그래서 흥행 수입이 1억 달러를 돌파했어요. 역사상 최초로. 1억 달러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,4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단일 영화 사상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한 그런 영화가 조스가 됐고요. 이때부터 사람들이 생각할 때, 와, 영화 한 편 잘 만들면 정말 엄청난 흥행 수입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너도 나도 이제 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블록버스터 영화를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. 그 영화 산업의 판도를 바꾼 게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고요. 나중에 제가 이 조스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많거든요. 이 영화에서 그 연출 방식이나 사운드, 음악이 차지한 그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.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긴 어렵고,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뭐 이후에 이 E.T.라는 영화도 많이들 아시죠? 1982년도 영화고요. 외계인이 등장하는 이때 이제 제가 중학교 막 들어갔을 무렵, 중학교 1, 2학년 때 이 E.T.라는 영화 대단했어요. 하여튼 이 E.T.도 만들었고요. 뭐 나중에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, 93년도 영화인데 뭐 쭉 그 대단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죠. 이 주라기 공원도 중요한 영화인 게 여기 공룡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전에는 공룡 같은 이런 특수 효과를 어떻게 보통 표현했냐면, 아시겠지만 뭐 인형 같은 걸 이용한다든가 뭐 사람이 탈을 쓰고 들어가서 연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, 이 주라기 공원부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거죠. 그래서 그런데
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감쪽 같아서 사람들이 엄청 놀라게 되는,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정말 진짜처럼 만드는 이런 컴퓨터 그래픽이 전면 등장을 한 영화죠. 그리고 그 이후 영화들은 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됐죠. 이 주라기 공원도 기념비적인 작품이죠. 다음으로 이제 그 블록버스터 영화를 완전히 자리를 잡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?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스타워즈, 이 영화 1977년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. 정말 조스로 인해서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이 생겼다 그러면 완전히 이 블록버스터 영화가 영화 산업의 중심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고요. 이 스타워즈만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오랜 자세하게 드릴 말씀들이 많은데 시간이 참 없어가지고,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는 뭐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. 이 영화 시리즈만 해도 총 9편이 만들어졌어요. 그러니까 이 스타워즈 1977년에 나온 스타워즈가 영화 스토리상으로 몇 편이냐면 4편이에요. 제일 먼저 나온 영화인데 4편, 그 다음에 5편, 6편 이렇게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. 1980년대까지.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영화가 안 만들어지다가 1990년대 들어서 후반 들어서 1편이 만들어지고 2편이 만들어지고 3편이 만들어지고, 그러니까 좀 희한하죠. 스토리가 1977년에 이 4편이 중간부터 영화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전 스토리들이 영화가 만들어졌고,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7편, 8편, 9편 이렇게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고,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. 스타워즈에서 그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스핀오프라고 그러거든요. 여기서 가지치기에서 나온 영화 스핀오프로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도 만들어져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카메론, 드디어 이제 이 블록버스터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등장을 하는데요. 이 사람이 1984년에 만든 터미네이터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그 주인공,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지만 육챔이라고 그랬죠. 옛날에 보디빌딩을 육챔이라고 그랬는데 이 육챔이 세계 챔피언이었던 이 사람이 주인공을 했던 터미네이터, 또 이 터미네이터 2편 1991년도에 나온 터미네이터 2편, 이런 영화들이 되게 유명한 블록버스터 영화고요.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후에 타이타닉 97년도, 또 그 다음에 아바타, 뭐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흥행 신기록을 가지고 있어요. 지금도. 자, 보시면은 아바타가 2009년에 만들어졌는데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그런 영화예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계속 1등, 2등을 다 제임스 카메론이 가지고 있었거든요. 2등이 타이타닉이었는데 2019년에 이게 깨졌죠. 이런 대단한 감독들, 블록버스터 영화들이었어요. 자, 다음에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좀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들이 등장을 했어요. 자, 특징이 이제 썬댄스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. 유명 영화제 그러면 아카데미 영화제가 있고요. 또 뭐 베니스 영화제, 베를린 영화제, 뭐 이런 유명한 영화제들이 있지만 미국의 썬댄스 영화제라는 게 등장을 해요. 자, 보시면은 이게 2020년에 우리나라 감독, 한국계 감독이 만들었던, 윤여정이 아카데미상을 탔던 미나리라는 영화인데요. 이 영화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된 게 바로 이 썬댄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서 이 영화 참 좋다더라, 입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. 그러면서 급기야 아카데미상도 받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. 이 썬댄스 영화제라는 거는 이제 독립 영화들, 규모가 작은 그런 독립영화, 실험적인 영화들을 주로 그런 영화들이 출품하는 영화제예요.
이 썬댄스 영화제에 관해서는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예전에 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영화가 있어요. 내일을 향해 쏴라. 예, 이 영화가 원래 제목은 내일을 향해 쏴라가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일본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내일을 향해 쏴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대로 들어왔어요. 자, 원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어요. 요게 제목이거든요. 부치 캐시디 앤 더 썬댄스 키드. 여기 주연 배우가 폴 뉴먼이라는 배우와 로버트 레드포드, 이 두 명이 주인공인데요. 이 두 명의 이 사람들도 이제 은행 강도들인데, 은행 강도들이 주인공인 그런 영화, 서부 영화인데요. 여기에 이것도 이제 실화를 다룬 영화래요. 근데 이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썬댄스 키드라는 배우를 역할을 맡았어요. 이 젊은 시절에 로버트 레드포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. 그런데 이 분이 지금도 이제 살아 있는데, 지금은 2018년에 그때 82세였는데 이제 배우 그만하겠다, 은퇴 선언을 했어요. 연기나 충분히 했다, 인기도 많이 얻었다. 이 분이 굉장히 미국에서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, 이 유명 스타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자기가 돈을 넣어서 썬댄스 영화제라는 영화제를 만든 거예요. 자기 그 영화 속 내일을 향해 쏴라의 그 캐릭터가 썬댄스 키드였었고, 자기가 그 영화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썬댄스 영화제라는 영화제를 만든 거예요. 자기가 돈을 넣어가지고 일종의 장학재단 만들듯이 영화제를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이 영화제는 주목받지 못하는 여러 젊은 감독들, 독립영화 감독들을 지원하겠다, 그런 걸 발굴하겠다,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, 이제 이 영화가 크게 성공을 거둔 거죠. 이 영화제가 그러면서 영향력이 되게 커지면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이 썬댄스 영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경향들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뛰어난 독립영화 감독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. 이 발굴이 되는 거죠.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감독이 영화의 또 어떤 흐름을 바꿀 만한 아주 뛰어난 감독인데요.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.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는 디지털 환경으로 영화 제작 환경이 바뀌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의 어떤 표현들,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. 자, 디지털, 지금은 다 디지털이잖아요. 카메라도 디지털이고, 촬영하는 것들이, 그 다음에 영화를 만들고 나면 편집하는 것도 디지털이고,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도 디지털로 하는 게 당연한 시대인데요. 요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. 카메라도 아날로그였었고 필름을 사용했었고, 그런데 이 무렵이 되면은 디지털 기술이 확산이 되면서 카메라도 디지털이 되니까 카메라들이 소형 카메라가 되고 값이 싸졌어요. 필름 같은 걸 안 사도 되니까 사람들이 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형식의 그런 영상들이 많이 등장을 한 거죠. 자, 주요 감독과 작품은 단연코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, 이분을 꼽을 수 있는데요.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. 이 사람이 1992년도에 만들어서 썬댄스 영화제를 통해서 화제가 됐던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영화예요. 정말 실험적이면서도 너무너무 멋진 영화예요.
그다음에 펄프 픽션 1994년도 칸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은 펄프 픽션. 자, 요런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그 주연 배우들이 이렇게 춤추는 장면. 그다음에 뭐 2003년에 킬빌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큰 그 각광을 받았는데요. 이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사람은 정식으로 학교에서 영화 공부를 안 하고 비디오 점원을 하던 사람인데 영화광이에요. 영화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많던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 저수지의 개들이나 펄프 픽션 이런 영화들 보면 영화가 기존의 그 문법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화가 흐름, 순서 같은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고 굉장히 새로운 형식의 영화를 만들거든요. 왜냐하면 예를 들면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남자 주인공이 존 트라볼타라는 배우가 남자 주인공이거든요. 그런데 영화가 시작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어요, 이 배우가. 근데 분명히 남자 주인공인데 죽어요.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? 전 시간대로 가는 거예요, 영화가. 그 시간대가 왔다 갔다 막 해요.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좀 헷갈리는데 시간이 다시 재조립이 되면서 아, 이렇게 됐던 스토리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돼요. 그리고 실제로 이 존 트라볼타는 영화 시작하자마자 곧 죽었지만 나중에 보면 실제 남자 주인공이 맞았던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창적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거든요. 아, 시간에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도 요거 진도를 다 못 나갔는데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대면 수업 시간에 그 나머지 요 진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LMS에는 중간고사 요약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좀 급하게 뭐 막 설명을 하느라고 좀 두서없이 그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걱정인데요. 예,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. 예,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